월요일은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야당 한국당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안성맞춤 여당야당 얘기부터 쫙 해볼까요? 네네. 새벽에 있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큰 소득은 없었지만 네. 원하는 소득은 못 얻었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목에서 의미를? 미국 핵심 인사들을 사실은 이번에 다 만났거든요. 북미 관계 한반도 문제에 관한. 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두를 만났죠. 네, 세 사람을 다 만나고 그리고 트럼프를 만났기 때문에 핵심 인사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그 미북 대화를 예. 재개해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었고 예. 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예. 선 경제 제재는 있을 수 없다는 예. 그런 두 가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길에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나 다만 이거 없습니까? 보통 이제 앞에 약간 칭찬한 다음에 다만 이런 게 나오는데. 다만 없는데요. 웬일이십니까? 근데 이제 네. 한 가지죠.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를 이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거든요. 네. 그런 비핵화를 내면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핵 제조 시설을 폐기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존에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폐기할 거냐. 네. 세 번째는 그게 다 없어져도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과학자들이 북한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세 가지 문제를 마스터 플랜으로다가 제시해 놓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다가 북미 간에 남북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계적인 그 해결책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좀 자유한국당의 대체적인 기조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신 대목이네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모든 게 다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100% 생각을 해보세요. 100% 다 내놓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다가 최고의 굿딜이죠. 그렇지만은 그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명확하게 단계적으로다가 계획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 없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 또 대북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 합의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있으면 단계적인 경제 제재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네. 아니 그것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의 대체적인 주류적인 의견하고는 좀 다른 아니 전향적인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들은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알겠습니다. 엉터리로다가 배짜레식으로는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를 안 째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잠깐 이 산불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얘기도 해야 되는 산불 이야기 중에 문재인 5시간 얘기가 등장하고 뭐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보톡스 술한 거 아니냐, 이건 뭐 누가 봐도 가짜뉴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자유한국당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성향 혹은 전직 자유한국당 의원 이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주장하시거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도 얘기하시고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짜뉴스성인데 사실.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라고는 보시는 거고. 그런 뉴스들이. 아니 가짜 뉴스인 것이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보톡스 수술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원조가 또 민주당인 건 아십니까? 공격하십시오. 아니 공격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공격이 아니 공격이 아니라 팩트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당시에 뭐 청와대에서 구판을 벌렸다. 또 그런 것도 모 의원님이 또 하필이면 저랑 또 친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렸다가 아니라 버렸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좌우지간이요. 구판을 벌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박정희 통치자금이 당시로다가는 8조 6천억, 현재 가치로는 300조 원이 스위스은행에 있다. 이런 것도
또 저랑 아주 가까운 또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하셨고. 스위스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요.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건 미확인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공장장님 말씀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냐면은 과거에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봐야 파괴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공중파나 종이신문에 못지않게 지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여야 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근절돼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이 가짜뉴스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원래 가짜뉴스가 횡행하니까 인용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톡스 이런 거 가짜뉴스가 분명한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원조는 민주당이다. 그런데 왜 보톡스를 인용하세요? 왜 하필이면 저 구판 같은 걸 좀 인용을 해 주시지? 아니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원조가 민주당이다. 민주당 니네 조심해라. 다 같이 조심해야 될 다 일이죠. 같이 조심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주식 가지고 공방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또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참 그거 뭐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요. 이게 이제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 논란이 이제 정확한 그렇죠. 팩트거든요. 남편이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다라고 해명이 됐고. 예. 근데 이제 그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보십니까? 부부 사이에 모르고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왜냐면 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다는 건 아니고 남편이 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공직자는요. 1년에 한 번씩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어떻게 뭘 팔아서 얼마가 남고 이것을 자기가 다 스크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요. 그 회사에서 뭐 내용도 없는 건데 징글맞게 이렇게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남편이 저희가 마침 또 오창진 변호사였던가요? 자기 이름 정확하게 생각 안 나요? 저도 오 변호사만 알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충진. 죄송합니다. 오충진 변호사하고 마침 인터뷰를 해서 물론 뭐 당사자 특수관계인의 변명 혹은 변호 또는 해명이니까 감안해서 드려야 하겠지만 마침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부인이 주식 거래를 하는 걸 몰랐다가 아니라 그건 알았는데 주식 거래를 한 당사자는 남편이라는 얘기죠. 예.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부창부수인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저는 솔직히 두 분에게는 인사청문회보다는 앞으로 검찰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 조사는 어느 대목에서 특히 이루어져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혹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재산이 42억 6천만 원인데 83%인 35억 5천만 원을 그것도 블루칩이나 아니면 우량주가 아닌 고위험 코스닥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소위 전재산 몰빵 투자고 전형적인 그 치고 빠지기식 단타 매매를 했는데 그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수익률이라는 것이 뭡니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이 울고 갈 정도로다가 대단히 투자를 잘해서 이건 주식의 달인이다.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카본 47.2% 수익을 올렸고 메지온 280.22%, 삼진제약 43.61%, 한국기업평가 47.93% 이렇게 지금 수익을 올렸는데 손해본 것도 많이 있던데 근데. 손해본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액수로다가 비교를 해보면 알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한 1,300회 이상 그다음에 배우자가 4,100회 이상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한 5,500회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50회고 그러면은 하루에 1.5회씩 주식을 거래했다. 이것은 거의 전업으로다가 주식을 한 것 이상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근데 액수를 그러니까 주식수 하나하나를 다 주식 거래라고 보신 예를 들어서 1000주면 1000번을 거래한 것처럼 계산한 거던데 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그 거래하는 사람 있다고 보십니까, 공장장님? 저는 이거보다 많은 거래하는 아니 그래서 아무리 숫자를 줄여도 예, 줄여서 그거는 예. 상식적이지 않다. 판사를 하는 분들이 판사가 본업이어야 되는데 재판 공부는 언제 하고 주식에만 이게 열중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예. 이거죠.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반론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근데 이제 2004년에 2억 9천 재산이 15년 만에 42억 6천만 원으로 15배 정도 이제 증가가 됐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식 투자로다가 증가가 된 거죠. 거의 재테크를 주식으로만. 네, 이 정도면은 뭐 세계 법관 주식거래 신기록 보유자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도 지금 다 보도하고 또 모 종편에서도 특종으로 터뜨렸습니다마는 이 논란된 주식 중에 상당수가 네. 67.6%가 바로 이미선 판사께서 재판에 관여한 그 관계사의 주식이고 네. 이것이 이제 비상장 주식이죠. 이테크건설 비상장 주식이 아니라 그 코스피 코스닥. 주식이죠. 네. 코스닥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테크건설 이 49.1%도 삼광 글래스가 18.5%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고소득을 취했다는 그런 그 의혹 수준을 넘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예, 내부 정보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이테크건설 2,700억 규모 계약 공시 직전에 남편이 약 6억 5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고소득을 올렸죠. 그다음에 삼광 글래스 관련 회사인 군장에너지 상장설 이게 다 주식이 연계된 회사들입니다. 네. 주가가 급등할 때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는. 네. 매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매도하고서 2주치에 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주식 거래가 재개가 돼서 폭락된 지점에는 다시 또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 차례 공시 직전에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그 대목은 저희가 사실은 그대로 요 앞에 뉴스공장 일부에서 다뤄가지고. 네, 그거 좀 이따 반론해 주시고요. 제가 할 필요 없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되는데.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반론도 있다. 또 하나는 알려드리고요. 남편 돈으로다가.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는 근거는 있나요? 상식적인 거죠. 내부자 정보가 없이 이렇게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주가를 결정하는 시점에 치고 빠지고가 일반인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는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오 변호사님께서요. 예. 광장 변호사신데 특허 전문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방송 출연하려고 제가 관계자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제 174조에 예.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행위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불법이죠. 명백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장법인의 준내부자 예. 자문 계약을 맺은 변호사, 회계사, 사무사,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나 또 정보 수령자 이 중에 한 분이 외부인 예를 들면 뭐 이미선 판사가 됐건 이런 분한테 흘려서 미증권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이용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이고요. 경제사범으로 굉장히 어마하더라고요. 예, 부당이익 금액이나 예. 부당이익 금액.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게 사실이라면 부당이익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이하의 벌금. 아니 그게 아니라 회계 손실액의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예. 좀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공직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 공무원이 아니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남편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그냥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아니 변호사 하기 전에는 했을 때죠. 그때는 주식 거래를 안 많이 했죠. 했습니다. 그때도. 그때도요? 예, 그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그때도 장차관은 아니었을 텐데요. 고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만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뻔히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안 여쭤볼 텐데 시간이 다 돼서. 조국 수석. 조국 수석이요? 네, 예, 조국 수석은 제발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거 국민들 너무 피곤해서 못 조국 살겠어요. 수석에 대한 문제는 핵심은 아니 도대체가 예.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인사 문제가 다 조국 수석 책임이다. 코드 검증만 철저하게 해야지 인사검증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취임사에서 전국적으로 인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랬는데 예. 아니 보면은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이런 분들만 쓰고요. 이런 분들에 들어가는 분들이면은 그냥 코드 검증만 하고 인사 검증은 안 해요. 세상에 이렇게 주식 거래를 많이 하고 재산이 증식이 됐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자료 요구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정말 청와대의 구중궁궐 자아도취 증세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저는 최종 책임은 이것을 방관 내지는 방기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논란의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네. 예.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예. 알아서들 그러면 조자매인지 뭔지 그 두 분이 조자매. 예, 그렇게 좀 해줘야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자매라고 아니, 부릅니까? 좋아요. 그죠. 임명해도 좋은데 예. 임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국민들 여론이요.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 지역 가서 활동에다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뽑아도 그거보다 낫겠다고.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는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전국 법관들 욕먹이는 겁니다. 자, 잘 알았고요. 네.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벌써 지났어요? 지나도 몇 분 전에 지났는데. 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거니까 그동안 꼭 해야 되는 얘기를 묵혀서 하시는 거라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하셨어요. 차 한 잔 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